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하. 네, 브라.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문열림 사고죠. 개문 사고. 개문 사고. 네. 같은 보험사라고 하고 지금 제보자님은 과실이 없다는 입장인데 지금 상대방은 제보자님이 일부 과실이 있다. 또 보험사에서도 100대 0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은 보험사는 소송도 못 하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제보를 주셨어요. 소송해야죠. 아니요, 같은 보험사는 소송을 할 수 없잖아요. 저번에 한번 이게 네. 이제 상대가 둘이야지 싸움이 되지 혼자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못하고 분심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사실 분심이 가더라도 뭐 가시비를 나눠 먹기 좋으니까 나눠 먹어버리면 난감해지겠죠. 이거를 과실을 준다는 것 자체가 네. 시어갈게요 님이 한 달 전에 사고 난 상황이랑 똑같다고 8대2 나왔다고. 네. 아, 보험사가 문제예요, 이거. 부여자가 문제예요. 네, 이게 갑자기요? 네, 네, 뭐 일단 이런 사고 보통 네. 개문사고 보험사에서는 기본 8대1로 보고 있거든요. 아 기본값이 8대2네요. 네. 이게 진짜로. 이제 8대인데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한번 보시면 지나가는데 문이 열리고 쾅. 예, 케이스 1번 이게 8대2라고요? 이거 어떻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보험사에서는 그냥 8대1로 봐요. 기본과실 8대2까지는 저도 수긍할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사안마다 과실 비율은 다르거든요. 이 보험사 책자에도 거기에다 수정 가감 요소를 표시해 놨어요. 지금 네. 여기 가감 요소라는 표현 보이시죠? 네, 맞아요. 가감 요소를 했을 때 문 열림의 예측 가능성이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죠. 네, 약간 클릭할 필요 없겠네요. 현장 과실 A에 현장 과실이죠. A 차량. A 차량? 진행 차량. 아 A 차량 진행. 네, 죄송합니다. 네. 예. 현장 과실 없는 것 같아요. 중 과실도 없다. 없고 네. 뭐 넘어간 것도 야간 거 아니고. 네, 그러면 비주행차로 쪽 문 열림 맞죠? 예, 급박한 문 열림 맞죠? 예. 신호 불이행 이건 아니잖아요. 신호 불이행. 한번 요거 느낌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느낌표 어떤 거 해당 사항인지 여기 보면 이제 뭐 신호라든지 위반한 차량 뭐 어떤 그냥 방향 지식이나 손이나 비상전멸 등 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안 켰다. 안 켰다 그러면은 해줘. 신호 불이행이죠. 안 네. 켰잖아요. 적용 과실이 100을 네. 초과 어수 더하면 이게 얼마가 되겠죠? 110, 110, 110이네요. 110, 110, 110% 과실이네요. 110대 0이겠죠? 110대 0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보험사가 책자를 보고 하는데 가감 요소까지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험사 직원이 자기들 책자를 보면서도 그냥 기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상대방 잘못이 더 많은 건 맞는데 100대는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했대요. 100대는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제보자님한테 요걸 보여주시면 아니 너희들 책자 가지고 계산해도 100대 0이 아니라 110대 0이 나오는데 왜 안 되냐 판단 제대로 해달라. 그럼 이번 사고는 그러면은 110대 0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보험사 직원분이 자기들 책자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가감 요소까지 판단 안 한 부분, 이 부분이 문제고 같은 보험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이야기를 드리세요. 안 그러면 뭐 이야기만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제가 봤을 때 같은 보험사라도 100대 0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고 이제 1차로 촬영량 하는데 그대로 네. 몇 대 몇인가요? 네, 차로변경 사고 먼저 사연도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이 제보자님이 제보를 주셨는데 아버님이 사고 나셨는데 7대 3 나왔대요. 누가 실이에요? 이 제보자님 차량이 70, 상대 차량이 30 나왔는데 이게 맞냐 확인 차원에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뭐 이 부분에서 가표자를 떠나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맞아요. 제가 봤을 때 7대 3 맞다고요? 네, 일단 7대 3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차로 변경할 때는 변경 차량이 진행 차량에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 차량이 기본까지 70%에서 시작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해 차량이 지금 B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됐는데 A 차량 현저한 과실, 중과실은 아닐 것이고 현저한 과실 어떻게 보면 차로 변경한 차량에 대해서 주의를 다 못했다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일단 10% 정도 잡아놓을게요. 네, 체크. 두 번째 중과실은 아니니까 이제 세 번째 항목 이제 방향 지시는 켰다니까 세 번째도 체크 안 해도 되고 두 번째 체크 안 해도 되고 세 번째 체크 안 해도 예.
네 번째도 버스 다연선 전용차로 위반 아니죠. 체크 안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진로 변경 금지 장소 아니죠. 체크 안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비현저항 과실, 중과실. 이걸 봤을 때 B차량 또한 차로 변경할 때 진행 차량에게 주의를 다하지 못했어요. 이 과실이 중과실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저항 과실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체크. 그 다음에 네, 중과실로 보긴 힘들겠죠. 아까 말한 현저항 과실로 봤으니까. 이렇게 본다면 몇 대 몇이죠? 7.3이네요. 네, 결국은 수정 가감 요소까지도 고려했을 때 결국 이번 사고는 기본 차로 변경 사고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제보자분 말씀해 주시는 게 충돌 부위가 주유구 뒤쪽이고 네. 본인이 이제 80% 이상 진입된 상태였다. 네, 그것도 봤는데 이제 80% 이상이라는 부분은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80% 이상 진입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블랙박스에서 보이는 것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앞에 이거 뭐죠? 이게 본네트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마치 많이 진입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본다면 한번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나가서 한번 봐보세요. 블랙박스 어디까지 영상 진입했어요? 틀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50% 정도 들어왔으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70%? 우선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약간 보험사기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요즘에 보험 사기 논란되는 것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량을 미끼로 상대로 해요. 이와 같이 차로 변경하는 차량이 있으면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속도 안 줄여요. 그냥 와서 들이받아 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사실 그걸 제가 예전에 몇 번 인터뷰하다 봤는데 야 이게 보험 사기인지 아니면 실제 그냥 가실 교통사고인지 구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보험상이 아니더라도 약간 좀 그래도 브레이크 정도는 한 번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거리는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제 느낌상으로는요. 그냥 맞았대요? 네, 그냥 브레이크는 잡을 수 있었던 거리인 것 같은데 진짜 브레이크를 밟긴 했나 싶네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중과실로 평가되지는 않고 현장 과실로만 평가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보험사기 의심이 된다면 경찰에 신고했다가는 뭐 가해자 되고 벌점하고 범칙금 먹으니까 신고는 하지 마시고 저 제보자님이 예, 제보자님이 그 결국 우리 보험사나 금감원에 보험사기 의심된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건들이 한 건이 아니라 두 건, 세 건, 네 건이 같은 사람이 행하잖아요. 보험사기 조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사기가 판명되면 가해자가 됐든 할증됐던 부분이 그러니까 환수받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보험 사기 부분이 의심된다면 그렇게 진정을 한번 넣어보시는 건 권해드리지만 경찰에 신고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가피해자 바뀌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억울하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사실 저도 여기 댓글들 많이 보니까 댓글분들 다 네. 왜 멈출 수 있는데 안 멈췄을까? 핸드폰 보고 있을 것 같다. 네. 딴짓한 건가? 네. 이런 말씀 많아서 신강생님도 안녕하세요. 네. 이제 그런 부분 고려해서 30% 과실이 주어지는 거죠. 뭐. 일부 과실, 그 상반 과실 사고가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사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또 보는 시야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제보자님이 여기에도 물어보고 저기에도 물어보고 하셔가지고 한 중간 지점에 결정하시면 뭐 가장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눈 오는 날이네요. 네. 아유, 며칠 전 12월 31일. 어디에요? 그럼 모르면 위치가요. 위치까지는 안 나왔어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신호가 없네요. 네, 신호등 황색 전멸 신호등 신호가 없어요. 안 보여요. 황색 전멸 교차로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황색 전면에 있구나. 네, 황색 전멸. 상대방 또 황색 전멸, 제보자님 또 황색 전멸. 네. 이거는 참 소리 양보하면서 가야 되는데. 네. 충분히 양보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뭐 우리 최 PD님이 답을 이야기하신 것 같기도 하고. 물린 순서대로 해야지 새치기 한 거잖아. 저건이라고 하시는데. 네, 진짜. 이거 우리, 어떻게 봐야 돼요, 진짜? 우리 제보자님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렇게 날카로우시네요. 답을 어느 정도 다 이야기하고 계세요. 스톱. 네. 지금 앞에 이 차량도 아니에요. 카니발? 네. 지금 부딪힌 차량이 카니발 아닙니다. 네, 그 뒤 차량도 아닙니다. 보시죠. 예. 네. 가시죠. 예, 가고요. 그 뒤 차량인가? 예. 가고요. 가고요. 예, 여기 이 차가 스톱. 네, 여기 여차. 땡을 2대 보내고 이제 들어와요. 네. 네. 들어옵니다. 한번 가시죠. 네. 참았고 참았어. 네. 갈 때까지 갔어. 예.
야, 가는데 자기도 간다. 이렇게 난 사고예요. 상대 측 보험사에서는 제보자님 과실 70%, 그리고 우리 측 보험사는 제보자 과실을 40%로 본다. 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또 제보자님 억울한 게, 아니, 이게 내가 왜 가해자냐. 이야기 하셔가지고 제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좀 과실비율 판단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이야기해달라. 제보자가 네. 선리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네. 선리집으로 보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이 있는데 보통 보험사에서 이걸 가해자로 보는 이유가 아시잖아요. 항상 우측 차량 우선. 네, 우측 차량 우선. 예, 사실 보험사에서는 선진입, 후진입 충분히 판단할 수도 있는데도 그건 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또 속도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우측 좌측은 명확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냥 교차로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으로 봐요. 하지만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측 차량, 좌측 차량은 의미가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난 사고가 아니잖아요. 이미 제보자님은 교차로에 진입했고 차량 2대나 보내주고 이제 진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뒷차량이 상대 차량 쪽에서 기다려야죠. 이미 선진입했고 상대 차량 때문에 난 사고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보자가 무과실로 보기는 힘들고요. 교통정리가 안 되는 데는 서로 조심해야 돼요. 확 가면 안 되고 차츰차츰 가시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눈빛 교환이라도 하든가 잘 안 보이더라도 차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조심 못한 일부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보자 과실이 30% 정도, 상대 차량 과실이 70%로 평가됩니다.